제인아, 돈 좀 그만 써. 네 돈 아니야. 안녕하세요. 킥페이크TV의 자유의 등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선거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킥페이크TV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뤄볼 이슈는 대한민국의 예산입니다. 먼저 크게 정보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IMF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정보로 나누어 보면 참여정부 시절이죠. 문재인 정권 때 111조의 지출로 시작을 해서 정권 말 235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256조로 시작을 해서 323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42조 지출로 시작을 해서 384조냐 400조냐, 근데 사실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400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꼭 갖고 바라보길 바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410조의 지출로 시작한 이 정부는 작년까지 무려 554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반박하실 분들께 본 예산만 놓고 봐도 무려 512조입니다. 4년이 안 되는 시간에 무려 예산 증가액이 112조가 증가되었죠. 추경 반영 시 무려 152조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절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게 왜 문제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신데요.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은 그 나라에 팔아먹을 자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 철광석이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팔아먹을 원유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세 수입만으로는 국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국가 빚, 즉 국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각 정부 집권 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33%에서 40%, 즉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33%에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7%라는 게 얼마만큼 증가한 거냐? 네.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겨우 7%가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4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작년 말 기준 무려 9.3%나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에 47.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기에 GDP 대비 8.3%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채가 아직 50% 정도도 안 되는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비교하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에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요. 기축통화는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혹은 국가 간의 통화 거래 시 그 화폐 가치로 거래가 된다라는 화폐가 기축화폐입니다. 이런 기축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화폐 시장에서의 약 65% 정도가 미국, 아메리칸 달러화고요. 12% 정도를 일본의 엔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제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자기네들이 물론 마구 찍어내지는 않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론적으로서는 계속해서 찍어내면 빚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화폐를 갖다 증가해서 그 빚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 보았죠. 1997년 IMF 사태를 우리는 12월 달에 맞이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외국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1달러 한 장을 사는데 무려 2,000원이라는 돈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이만큼 한국에서는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파를 의미하는데요.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또 팔아먹을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빚이 60%까지는 안정적이다, 80%까지는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가 신인도가 한참 좋았던 서울올림픽 때도 그렇고, 또 IMF 전에
김영삼 정부 초기 시절에 돈은 많이 빌리면 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빚을 많이 안 늘려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빚을 늘리는 게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바로 복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무려 182조 원이고요. 물론 이것은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 전 예산인 510조의 복지 예산의 비율을 본다면 무려 36%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 36%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국가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흔하게 칭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과연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쓰이면서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꿈이 요원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선거 때마다 선심성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와서 퍼주기식 예산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복지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산을 남발하면서 복지 예산으로 표를 사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각 정부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할 때 256조였고요. 임기 말해에 323조였습니다. 즉 임기 중 67조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5년 동안 26%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초기 342조 지출에 탄핵 당시 시점으로 본다면 384조의 지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조 말고, 왜냐면 박근혜 때 정부가 약간 조금 애매하기는 했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5월 달에 됐던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42조가 겨우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5년간 12.2%에 불과한 증가였습니다. 반면에 한번 참여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기 시작 111조의 지출로 시작을 해서 임기 말 무려 235조의 지출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무려 111%가 5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 400조 혹은 410조 있는데 일단 400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조 지출에 작년 말 기준 554조였기 때문에 4년간 무려 40%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기간 어느 쪽에 예산 지출액이 가장 많았는지 보면은 바로 사회복지가 압도적입니다. 36%인데요. 다른 분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에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정부가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순 노동 인력들은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4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지금 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고 선심성 정책에 지금 돈을 갖다가 마구 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산업화가 왜 변화가 되는지, 이 변화 패러다임을 피할 수 없음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교육 혹은 재취업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정말 많이 늦은 상황인데, 국가 예산을 왜 쓸데없는 곳에 퍼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만 받으려고 하는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디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흔히 보수는 수구꼴통이라는 말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이 만들어졌죠. 이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 때 지금 현 정권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만든 프레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문구에 굉장히 깊이 세뇌당하여서 정말 보수는 답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권은 절대로 국민을 위하는 정권과 정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정당색에 따라서 투표하지 마시고 꼭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방송은 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뤄지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탄생한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의 등대였습니다.